왜 우리가 작은 것을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모임입니다. 크기를 다르게 해서 마을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 커뮤니티를 배우는 거죠. 위기의 초등학교. 지난 1부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로 통폐합 위기에 처한 도내 초등학교의 실태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현실로 다가온 학교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작은 학교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례를 찾아가 봤습니다. 과연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학교 소멸 위기는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얼마 전 전국의 작은 학교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작은 학교 교육연대는 전국에 있는 작은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초창기에 만드셨고요. 사라져가는 농촌 학교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그 학교로 자신들의 자녀를 데리고 이주하면서 그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의 전입생을 늘려가면서 학교를 살려내는 운동을 했었고, 지금은 그것을 넘어가서 작은 것이 갖는 교육적 의미, 그것이 왜 우리가 작은 것을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모임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학교의 교사들이 작은 학교 지속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작은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학교 고민도 하고 있고, 그리고 1년간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그 학교살이에 대한 공유도 하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나 과제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 학급 인원수가 전체 인원수가 조금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 인력들을 다 빼가는 거예요. 그런 경제적인 논리로 인해서 이번에 저희 학교의 사서 선생님이 다른 자리로 옮겨가시게 되면서 작은 학교라는 이유로 학교의 사서 선생님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되게 부당하게 느껴지는 경제적 논리로 교육이 이렇게 소비되고 있는 느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작지만 큰 교육 현장이라는 순수한 목적으로 출범한 작은 학교 교육연대는 2005년을 시작으로 매년 워크숍을 진행하며 교사들 간의 교류를 기반으로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삶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그 막연한 고민거리를 갖고 작은 학교 교육연대에 참여를 했는데, 여기 와서 선생님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과 실천들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작은 학교 교육연대에 와서 가장 크게 도움을 받는 거는 제 수업을 바꿔내는 것, 그리고 제 수업이 아이들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가장 크게 도움을 받고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강릉 옥천초등학교 운산분교가 작은 학교 교육연대 가족이 됐는데요. 2017년 전교생이 7명에 불과했던 운산분교는 현재 전교생이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전히 전교생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이긴 하지만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점차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존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1, 2학년들은 좀 자연과 함께 좀 친하게 지내고 그다음에 정서적 체험을 많이 주자. 그리고 3, 4학년들은 주제와 화제 중심의 현장 체험 학습을 많이 가자. 그리고 5, 6학년 정도 되면 이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결과 발표회까지 하는 그런 프로젝트 학습으로 가져가자. 교육적 가치와 철학, 정신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시골 학교의 계절 변화는 도시 학교보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더욱 오감을 채우는 활동이 가능한데요. 자연을 놀이터 삼아 뛰어놀며 전교생이 가족처럼 끈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이나 인근의 초등학교 학생들과 교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교사들로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마을과 학부모가 그런 지속성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 학교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규정? 그 학교는 기피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 가고 싶은 선생님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인사 규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정들이 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특별한 좀 정책들이 있다면은 그 학교들을 살려내고 그 선생님들이 뜻맞는 선생님들이 가서 그 팀을 꾸려서 그 학교를 싹 바꿔내고 다 같이 실천해야 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소멸은 지역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돼야 할 문제인데요. 초등학교 통폐합 문제는 복잡해요. 그건 그 지역의 사회, 문화, 교육, 역사를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통폐합이 그 자체가 하나의 정답은 아니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 지역의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자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은 어렵지만은 가능하면은 학교는 유지되는 것이 교육에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도내 초등학교 선발 및 명예퇴직 현황을 살펴보면 총모집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등학교 위기는 학생 수 감소뿐만 아니라 교원 수급에도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어제 강원도가 교사 지원 수가 미달돼서 몇 년간 문제가 되긴 했었죠. 젊은 사람들이 대도시에 선호하는 것은 어떻게 뭐 속성 같아요. 그래서 남을 수 없는데 일단 학생들이 쾌적하게 거기 가서 교사로서 지금 젊은 사람들의 그 어떤 취향이랄까 성향이라는 게 과거 우리가 참고 사는 그런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그런 환경을 갖추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환경을 갖추다는 것을 갖다가 또 홍보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생활하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 아이의 성장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마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작은 학교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춘천시 서북면.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작은 농촌 마을이지만 산골 교육센터가 만들어지고 수도권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이후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로 마을에 활기가 넘쳐납니다. 시골의 작은 학교들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통폐합의 위기를 맺고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2010년부터 저희가 도시에 있는 학생들을 시골로 전학을 시켜서 시골 생활을 1년 동안 하는 걸로 산촌유학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아이들과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우리 마을을 지켜내고 있는,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나이 들기 좋은 마을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 별빛센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1934년에 개교한 송화초등학교. 학생 수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지만 농촌 유학을 내세우며 학생 수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학교 소멸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에서 시작된 변화인데요. 산골 교육센터는 다른 지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마을의 농가에서 숙식하고 방과 후와 주말에는 계절에 맞는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핵가족이 많은 요즘 어르신과 아이들이 세대를 허물고 이루어지는 교류는 아이들에게는 지혜와 예의를 가르쳐주고 어르신들에게는 아이들의 순수함을 전해줄 수 있어 그야말로 산교육의 장이 됩니다. 피주도 했고 마니또도 했고 깍두기도 만드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서울에서 할 게 없는 게 많아서 좋았어요. 여기서는 막 산공기도 마시고 나가서 숲속에서 놀기도 하고 그런 게 재밌어요. 평소에는 스마트폰에만 빠져있던 아이들도 이곳에서는 일상적이지만 새롭게 다가오는 경험들로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그럼 보람이지. 애기들 뿐인가 노인네들한테도 재밌고 그냥. 지금 얘들은 추억이잖아.
우리도 옛날에 어른들이 했던 게 다 추억으로 남아있잖아. 그 얘들도 이게 지금 추억으로 있는 거야. 추억이니까 좋잖아. 아이들의 숙식을 책임지는 마을 주민들은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어 좋고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도 있어서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아이들은 친할머니네 집에 온 듯 자연스럽게 공감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공경과 배려를 배우며 아이들은 한층 더 성장합니다. 강원도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춘천교육대학교에 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는 작은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작은 학교의 학생들과 조금 더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봉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막 뛰어놀고 컴퓨터, 스마트폰도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막 하면서 노는 거 보면서 아, 이렇게 학생들이 크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멀리 나가면 안전에 대한 불안함, 또는 농촌이라는 곳을 사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별빛 유학센터를 통해서 좀 확인하면 지금도 캠프하고 있지만 너무 잘 지내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그리고 농촌도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푸근한 외갓집 같은 곳이라서 농촌이 정말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되겠다. 그 교육적 가치가 있다는 걸 좀 느끼면 그것들이 좀 극복이 되면 훨씬 작은 학교 또는 시골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 수가 점점 줄어 한때 폐교 위기를 맞기도 했던 춘천 금병초등학교는 도내 최초로 학교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금병초등학교도 여타 시골 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역 거주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급감하고 또 학교 자체가 그 존폐 위기로 내몰리던 시기가 있어요. 그 고민의 해결책이 이제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교육 수요랑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비단병풍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학교 협동조합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학교 매점 운영, 지역 농산물 소비, 마을의 자원을 교육 현장으로 활용해 지역 공동체 소중함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일단 하고 싶은 일들은 학생들이 학생조합원, 그다음 학부모조합원이 제안을 해요.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제안을 하고, 그다음 이제 그렇게 제안되어진 일 중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결정된 일들을 매주 학부모 조합원들이 저희가 아이들 등교시키면서 모여요. 매주 1회씩 모여서 거기서 실제로 집행하고 일을 진행해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올해 교육부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금병초등학교는 학교 협동조합 활동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해 전교생이 참여한 것이 특징입니다. 매점 운영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친구들이 봉사하는 거 보고 봉사를 하게 됐고, 협동조합 참여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배우며 책임감과 배려심을 키워나갑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아이들이랑 지역 주민이랑 학부모랑 선생님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곳이라서 믿음이 가고, 수익성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성이 문제거든요. 저희가 도서관과 함께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마련하는 게 올해 목표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계속 졸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조합 활동을 계속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된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 틀 이런 걸 마련하고 싶습니다. 한편 횡성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민간이 함께 횡성형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작은 학교 모델을 만들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방 교실에서 언니, 오빠, 친구, 동생 등을 볼 수 있으니까 좋고, 저희 엄마 아빠가 그 사랑방 교실 선생님이라서 좋아요. 횡성군 역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걱정이 많았는데요. 학교 소멸이 지역 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합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 교육연수원을 횡성군에 유치를 하면서
강원도 교육청과 우리 행성군이 뭔가 우리 강원도 내에 좀 수범이 될 만한 이런 정책을 추진해 보자라고 시작이 돼서 그런 일환으로 공리를 하다가 방과 후에 아이들을 갈 데가 없고 또 돌봄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착안해서 이 사업을 강원도 교육청과 우리 행성군이 집중적으로 추진해 보자라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방학 기간이지만 학생들은 학교나 도서관에서 부족한 부분도 공부하고 마을 선생님과 다양한 활동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공간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한 야외 수업이 진행됐는데요. 애들이 그 사용할 공간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꾸며보자 하는 그 취지였는데 공간을 만들기 전에 먼저 머리에 넣고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쪽을 먼저 유도해서 스스로들이 이제 공간까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내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행성군은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옛 복지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로 했는데요. 학생들은 지역 내 건축물 견학을 통해 눈으로 보고 배우며 저마다 아이디어를 내고 함께 공간을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애들이 자긍심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장에 이런 게 있다. 교실을 벗어나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는 아이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건축물들은 마을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 재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건축물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그 옛날에 이렇게 만들었던 게 대단한 것 같아요. 학교 소멸로 인한 지역의 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유대관계가 친구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전체가 한 반이 딱 한 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이 어우러질 수 있어서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다른 지역에 보다 좀 나은 생활 환경 여건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과 후에 또 돌봐주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내에서 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특기 적성 이런 교육들을 마을 주민들이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가르쳐주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349개교 중 206개교 59%가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대상 학교인데요. 작년 기준 206개교 중 78개교의 학생 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봄과 방과 후 같은 경우를 지역의 학부모나 지역 주민이 맡아서 좀 내 아이처럼 돌봐주는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사가 자유롭게 교육과정 안에서 자유롭게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 또 작은 학교 교사에 대한 일정 정도의 인센티브 이런 것도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아이가 행복한 학교, 엄마가 보내고 싶은 학교 이걸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들 과제이기도 합니다. 학교만 생각해가지고서는 이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융복합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일 공간에 이런 인구가 감소하고 학생들 몇 명 되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일 공간을 특성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 커뮤니티를 배우는 거죠. 마을 단위의 초등학교서부터 그거를 생각하는 그런 교육 그리고 방침과 그런 공간이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어떤 경우에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맞춤 정책이 필요한데요. 학교 소멸이 지역 소멸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작은 학교 문제를 지역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